자, 여러분들 참 오랫동안 우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뭔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뭔가 이제 공부해오고 있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취소소송의 대상. 그중에 이제 항고소송 중에 취소소송이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고 부작위법 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 처분 등. 처분 등이다. 처분 등. 처분 등. 그래서 처분 등이라는 건 처분 플러스 뭐라고?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 처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최종 판단을 우리가 재결이라는 말을 쓰죠. 재결. 재결에 대해서 언제도 최소 재결도 취소소송이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보면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요 재결을 갖다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오직 뭐래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거고, 우리 지금 제2권 421페이지 나가는 거예요. 행정소송, 우리 국회의사 행정부 총론.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이 된 거 두 번째 하나는, 개별 법률에서, 그러니까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단 말이야.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나오는 건, 이제 19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취소소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별 법률에서 재결에 대해서 재결을 뭐로 하는 경우,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재결을 원처분주의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원처분주의. 재결의 경우도 원처분을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하나서 한다고 그랬죠. 개별 법률에서 재결 취소소송을 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결주의를 감, 노, 특, 이렇게 애우라 그랬잖아요.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노동위원회의 재심의 판정, 특허심판원의 심결, 요거 애우라 그랬죠. 요거는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뭐냐?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뭘 말하느냐? 뭘 말하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게 행정 처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난 다 끝난 처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쭉 앞에서 좀 검토를 해나왔잖아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공직, 통지, 수리까지 참 다 마치고, 비권력행위, 또 권력행위, 기타 행위까지 해서 판례를 다 공부했는데 재결이 나오는데, 재결은 쉬운 줄 알았더니 재결은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할 때. 여기서 와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의 주체,
어떤 경우를 말하면 재결의 주체가 구성원 행정심판 재결은 뭐예요? 집권 상급 행정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설치한다 그랬죠. 재결은. 그런데 그 심판위원회 구성이 잘못되거나 또 재결의 절차가 잘못되거나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뭐예요? 재결 내용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느냐? 이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거 주의해야 될 거예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뭐를 해야 되냐면 각하 재결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결은 본안에 대한 부분이니까 법원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무슨 재결을 해야 되면 기각 재결을 해야 돼. 기각 판결을 해야 되지. 기각 재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을 해야 돼. 재결에 대한 부분은 본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법원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기각 판결이 있는다. 각하 판결이 아니에요. 각하가 아니에요. 안 쓸게요. 여러분 헷갈릴까 봐.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각하라는 건 요건에 대한 심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이거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결이라는 거에서 재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재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재결의 종류가 첫 번째 재결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재결은 인용 재결이 있잖아요. 인용 취소 심판 재결하는 데서 그 심판을 받아들여 주는 거 이걸 갖다 인용 재결이라는 말을 쓰죠. 그다음에 그죠? 맞아.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응? 기각 재결이 있잖아요. 기각 재결이라는 건 행정 심판을 제기한 게 이유가 적법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말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얘기가 기각 재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잘못될 경우 각하 재결이 있죠. 각하 재결. 자, 우리가 개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인용 재결, 그 다음에 기각 재결, 각하 재결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할게. 쉬운부터. 기각 재결이 있다는 말은 갑이라는 사람이 A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예요. 처분에 대해서 어필 커미티 됐는데 여기 기각 재결이 있다는 말은 A는 처분청이죠. 처분청이고 이거는 피청구인이야. 청구인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고 요거는 이제 청구인이 되죠. 행정심판의 청구인이죠. 기각 재결이 있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각 재결이 있다는 말은 처분청의 영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 AAC예요. AAC.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럴 경우에 기각 재결이 있다는 말은 이유가 청구인이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서 취소를 했다. 취소에 대한 취소 심판이야. 취소에 대한 취소 심판이지.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심판.
취소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거예요. 취소 심판. 이 처분에 대해서. 그럴 경우 기각 재결이 있다는 말은 처분청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적법하다. 처분청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럴 경우 갑이 법원에 만약에 이 취소 심판이 적법하다고 행정청 영업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갖고 갑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처분이라는 건 당초 처분을 가지고 당초 처분,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심판 재개를 가지고, 이 기각 재개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적법하기 때문에. 따라서 원처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각 재개는 건 취소 소송의 대상은 바로 원처분이다. 원처분. 뭐의 원처분? 처분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해가죠, 그죠? 원처분을 대상. 왜? 행정심판. 그런데 재결 자체, 기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요 기각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갑이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고는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죠? 자, 이제 그다음 기각. 그래서 보면 기각 재결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냐? 몇 페이지에 나오는 기각 재결은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기각 재결은 그렇지. 저기 있네. 기각 재결은 423페이지에 지금 나와. 423페이지에 나와요. 420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좀 각하 재결. 각하 재결은 뭐예요? 소송이 요건 심리에 대해서 요건 심리가 각하되는 걸 말하잖아요.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이 지금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건 6번에 대한 거예요. 424페이지. 이건 각하 재결은 424.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심판 청구인의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원처분에 없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판례를 읽어보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424페이지 맨 밑에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해서 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여기 지금 말하는 건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부적법하지 않아. 제소기간 내에 다 제기했고 청구인 적격도 있고 적격도 있고 다 맞았어.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 요게 키포인트.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 재결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럴 경우 각하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다.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각하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걸 여기다 표시하지 말고 여기다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다. 기각 재결의 경우는 원칙은 각하 재결도 마찬가지고 원칙은 처분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근데 왜 기각 재결이라는 건 행정청의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게 기각재결이잖아요. 그래서 청구인이 이 행정소송을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땐 기각재결이라는 거 적법하니까 뭘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갑은 영업허가 A 처분청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이 기각재결이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기각재결에 대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해 가죠, 그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자, 인용재결. 자, 인용재결 볼게요. 자, 인용재결 판례를 내가 이제 몇 개 거기다 넣어놨어요. 자, 인용재결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용재결이 하나는 이제 첫째 판례를 해보자고. 인용재결이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판례를 보면 제3자요, 거기를 읽으면 제3자요 행정행위에서 처분이 상대방에게 수익적 처분이 제3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행정심판이 재결해서 취소된 경우 처분이 상대방은 당행정심판 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용 재결을 한 경우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서 인용 재결에 대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인용 재결에 대해서 잘 보세요. 잘 먼저 경기도지사 행정청이죠. 지사가 뭐를 했어? 한국남용개발주식회사 갑이라는 한국남용개발주식회사에 뭐를 하겠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 이게 처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갑은 A에게 골프장 착공 신고서를 수리하자. A는 이를 신고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게 착공 신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결은 취소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인용재결, 기각재결, 각하재결, 이게 재결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재결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각하재결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재결을 한 경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다. 인용재결은 그럼 어떤 거냐? 인용재결은 잘 보세요. 행정심판이 근데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갑에게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갑은 착공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1. 그다음 2.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는 3이라는 행위가 있어서 3이 뭐냐면 착공 신고 수리. 착공 신고 수리는 반려 행위는 모르지만 착공 신고 수리 행위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자기완결적 신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인근 주민이 아니 우리 지역에 골프장을 세운다고?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이 문화체육부 장관은 경기도지사의 윗선이죠, 윗선. 그래서 AAC,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필 커미티, 이걸 행정심판위원회라고 그러죠. 문체부 장관 소속, 장관 안에, 장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에 뭐를 신청을 했어요?
착공 신고 수리를 갖다가 인근 주민이 요걸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응? 요걸 갖다가 취소한다. 착공 신고 수리했는데 골프장 우리 동네에 안 된다.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거지. 심판을 문화체부 장관에 제기한 거지. 의리. 그런데 그러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체부 장관이 착공 신고 수리했다고? 의뢰 인근 주민들을 말도 안 듣고 그래갖고 이 문체부 장관이 누구한테 저기 취소 제기를 하겠어요? 결국에도 착공 신고 수리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걸 갖다가 결론을 내려줬는데 취소 제기를 했어. 취소 제기를. 신고 수리한 걸 취소한다. 그러면 이게 인용 제기를 했어. 인용 제기는 기속력을 미치잖아요. 경기도지사한테. 그래서 충분히 하는 일. 자, 그런데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갑은 이 갑작스레 착공 신고 수리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 근데 그게 인용 제기를 됐어요. 착공 신고 수리가 취소돼 벌써.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프장 건설 못 할 거 아니에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법원에 대해서 이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원래 갑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 취소 재결에 고유한 이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요 인용 재결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데 이 판례에서 보면 갑은 요 인용 재결을 한 것이 착공 신고 수리는 자기 완결정 신고란 말이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수리인데 경기도지사가 수리를 했던 거 아니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라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자기 완결적 신고는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때 인용 재결 내린 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이법이 있으니까 갑은 법원에 인용 재결이 취소 재결이죠.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지고죠. 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은 행정심판 대상이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처분이 아니라 행정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해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이야. 그 신고 수리는 아니란 말이야. 아니니까 인용 재결이 아니라 원래는 각하 재결을 해야 됐어요. 각하 재결을 문체부 장관이. 그런데 인용 재결을 해봤어. 그러면 갑은 이게 착공 신고 수리를 갖다가 지금 취소하라는 경기도지사한테 취소하라는 이 문체부 장관의 그 행정심판 재결이 기속력이 발생하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 골프장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 각하 재결을 해야 되는데 각하 재결 안 하고 인용 재결을 했기 때문에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이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유한 이법이 있으니까 갑은 법원에 인용 재결에 대한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갑은 법원에 취소 소송 재결 취소 소송이 중에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이해 안 가요? 자, 이해 안 간다. 이해 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다음에 그 예외적인 건 그 밑에 해보자고. 인용 재결이 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여러분들이 잠깐 보자고. 같은 맥락에서
요걸 하나 하고 인용 재개에 대해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안 되는 거는 그 다음에 해보자고. 자, 기각 재개는 행정 처분청 행위가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적법한 행위 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지우고 자, 지우고.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책을 보면서 내가 아이고 이게 뭔가 혼자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분. 가장 이제 그 처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설명을 누구한테 내가 들은 적이 있나 뭐였나 혼자 이걸 깨우치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는 조금 이따 할게요. 세 번째 판례는 제3자율을 수반하는 제3자율은 복교적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에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있자 그 원처분이 상대방이 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 경상북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 이걸 갖다 A는 누구예요? A. 경북도지사. 도지사지. 행정청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골프장 사업 계획을 했어요. 가야개발.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줬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해인사 및 고령군 주민들 골프장 사업을 해주니까 가야개발에서 그 있는 을은 뭐예요? 을은 해인사 이거 절인데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이건 고요한 평온한 주민의 거주를 침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 해인사 고령구 주민들이 국립공원 시설에 골프장을 건설한 걸 위협하다라고 문체부 장관, 경북도지사가 한 거니까 중앙행정기관에는 문체육부 장관에 소속하는 지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회죠. 여기 직권 3급 행정청 위에 뭐라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을 제기해. 자, 골프장 사업계획 취소심판이지. 취소해달라. 취소심판. 큰일 났네. 이게 취소되면 갑은 어떻게 돼 있어? 골프장 건설 못하죠. 이럴 때 문화체육부 장관은 을의 요구를 받아들여. 큰일 났네. 이제 허리지. 요새 여러분들 젊은 사람 말은 허리지. 이게 취소심판을 제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은 인용재결을 했다. 인용재결. 사업계획 승인을 인용해줬다. 인용재결은 뭐야? 취소재결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내서 취소재결, 인용재결을 해줬다. 그러면 계획 승인이 취소돼야 되잖아. 자, 큰일 있죠. 그죠? 자, 그 인용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갑은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갑은 어떻게 해서? 큰일 났잖아. 이럴 경우 갑은 법원 C에 원래는 이 행정심판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직접 안 된다고 그랬죠. 한 가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게 이 취소재결이 났는데 이 취소재결 사업계획 승인이 났어. 이 취소재결이 만약에 되면 이게 이 취소재결의 기속력으로 해서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지사의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돼야 되잖아요. 취소돼야 된다.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갑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이건 골프장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갑은 즉바로 법원에 뭐를 가지고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용 재결에 대한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인용 재결의 고유한 제3자요 행정행위, A가 갑에 대한 행정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제3자인 을에게 영향을 미쳐. 따라서 을이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그것이 인용될 경우 갑은 어떻게 해서 자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원래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닌데 이것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와 있는 이것도 볼게요. 자, 어업면허 취소 처분에서 면허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한 재결에 대하여 제3자가 재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것도 한번 판례를 한번 잘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초 양식 어업면허 처분에 대해서 아무런 불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충남도지사 이번에 충남도지사예요. 충남도지사 그러니까 A요. A가 administrative agency. 왜 자꾸 A로 쓰는지 여러분 안 했어요? administrative agency AGENCY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행정청. 그 다음에 AAC는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 COMMETTIEE 커미티는 위원회 아니에요. 행정심판위원회. AAC는 영어로 행정심판위원회고 A는 행정청이에요. 갑에게 충남도지사가 갑이라는 사인에게 뭐를 했냐? 양식 어업면허 처분. 고기를 기르는 양식 어업 면허 처분. 요즘 매기 매운탕을 여러분 매운탕 먹었어요? 매기 매운탕을 먹으면 매기가 무슨 이게 동태 마냥 이렇게 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양식이라고 그러다. 샤로를 많이 먹으니까 매기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좀 약간 이제 양식 기르려면 이게 항생제를 많이 주니까 좀 그런 점이 있긴 했는데, 자, 갑에게 양식 면허 처분을 했어. 1처분했어. 그런데 그러면 양식 어업 면허 처분 이 인근 주민들이 공유 수면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이유를 제기 안 하고 있다가 그다음 뭐예요? 어업 면허 취소를 취하는 행정심판을 그런데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한문을 또 싫어하는가? 을은 인건주민. 당초 양식업 면허 처분할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 두고 있다가 다시 2번은 뭐냐? 양식업 면허 처분 취소를 했어. 이 두 번째는 양식업 면허 처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면허 처분 취소를 했어. 취소를 했는데 이때 취소를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뭐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 어업면허 취소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그렇지. 자, 잘 보세요. 충남도지사가 갑에게 양식어업 면허 처분을 했어.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뭔 이유가 있겠지. 양식어업 면허 처분을 갖다 취소했어. 당장 갑은 어떻게 했어? 갑은 고기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충남도지사니까 충남도지사 위에 있는 누구에게 했냐? 직권 상급 행정청인 수산청장에게 설치된 청장에게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대. 취소 소송이 아니 취소 심판을 제기했대. 취소 심판을 제기했지. 왜? 아니 갑자기 양식업 면허 하고 받고 잘 기르고 있었는데 양식업 면허 처분을 취소하는 게 뭐냐 그랬고, 여기 행정심판위원회에 직권상급행정청이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했던데, 취소 심판이 뭐야? 인용되게 했어. 여기서 재결이 나왔는데 뭐가 됐어요? 인용재결이 나와서 인용재결. 그러면 취소재결이죠. 취소재결. 그러면 이번엔 면허 처분 취소에 대한 취소재결을 하니까 다시 양식업 면허 고기를 기를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인근 주민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또 고기 기르게 생겼네. 물이 오염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요게 인용재결,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법원이 코트죠. 왜 자꾸만 법원이 COURT 아니 법원이 코트 아니, 이건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영어로. 법원에 재결에 대한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 인용재결,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 못하게 양식 고기 못 기르게 깨끗한 물에 물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뭐냐? 이때 어른 제3자로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결에 대한. 왜? 제3자고 이거에 대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 당초 충남도지사가 양식업 면허 처분을 할 당시 만약에 의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 때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 가백에 해로운 침해적 행정인 양식업 면허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용 재결이 나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요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는 재결에 대한 고유한 위법이 없다는 거. 없고 이게 공권이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공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원고적 격이 없다. 다만 어떤 것이다?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인근 주민도 여기다 고기를 기르기는 하나 봐요. 같이 경쟁을 했나 본데, 어떻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경제적 이익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죠, 그죠? 자, 어때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것이 내가 정말로 어려워했던 거요. 책을 보면서 이게 뭔 소린지 그만 책을 닫았다 열었다, 정말 그만해야 될 것인지, 공무원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위기까지 간 상황들이 이게 재결에 대한 취소송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책에 있는 걸 아무리 그 학원 강사들이 하는 거 읽어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이해가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해는 다 됐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판례를 보고서 대입시켜가지고 그걸 해놨다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구필수 행정법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난 거죠. 다 끝나고 아직 하나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다 안 남았네. 가장 시험에도 났던 부분이 아직 남아 있네. 그 시험에 났던 부분이 뭐예요? 이건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앞에서 했던 거라. 적극적 변경 명령. 그 다음에 이제 4번.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거 앞에서 했었죠. 앞에서 했는데, 적극적 변경 명령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것 마냥 유리한 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에요. 보면은, 예를 들면 허가 취소 처분을 영업허가 정지 처분으로 바꿔준다든가, 이것이 이제 그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죠. 또 국세청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1억 원 부과할 걸 7,900만 원으로 깎아준다는 거. 앞에서 했죠. 감액 처분이 같은 말이에요.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라는 게 감액 처분,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를 한번 보면, 이게 판례가 국가직의 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자,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라는 것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유리하게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재결을 내려준 걸 우리가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라고 해요. 자, 이제 판례를 보면, 전주의 전주의 완산구가 있죠. 완산구 청장이, 완산구 청장이, 이걸 가고 A죠, A가. 언제? 2002년 12월 26일 갑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삼월의 영업정지 처분. 3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영업정지 처분. 자, 영업정지 처분했다. 코로나로 이때는 코로나는 아니지만 잘못해서 영업정지 처분했다. 죽은 동물의 고기로 음식을 마련했던지 해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산구니까 완산구 위에는 뭐예요? 전주시가니까 전주시. 전주시청, 전주시장을 우리가 정주시장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를 AAC라고 그랬지. AAC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하겠죠. 취소 심판. 취소 심판을 제기했더니 취소 심판을 제기하겠죠. 그랬더니 전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정지 처분으로 바꿔주고, 그것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2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징금으로 내라고. 처분에 가름하는 말은, 이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 분야 돈으로 내더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부과처분했다. 부과처분으로 바꾸라는 요걸 갖다 변경재결이죠. 변경재결했다. 그리고 이 변경재결에 대한 재결서가 언제 송달되느냐? 갑이 언제 송달을 받았냐? 2003년 3월 10일. 2003년 3월 10일 재결서 송달됐다.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 그러니까 변경 명령이라는 건 당초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청으로 유리하게 변경해 준 거죠.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이
과징금 부과 처분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에 법원에 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이것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여기는 법원에 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처분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판례가 뭐냐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받은 재결, 이 재결을 갖다가 재결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재결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지.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걸 원처분주의라는 건 이게 원처분주의예요. 원처분주의. 따라서 1번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냐, 이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재결이냐, 어떤 걸 하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소송으로 해야 돼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취소 소송의 대상은 뭐냐? 2002년 12월 26일 3개월, 잘 쓰자. 대충 쓰지 말고. 여러분 쉽게 헷갈리니까.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은, 왜냐면 우리가 재결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원처분주의라고 그랬죠. 원처분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요. 이거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여기 변경됐다고 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 원처분을 대상으로, 기산일은 언제, 행정심판 제기기간 기산일은 바로 요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주시 행정심판에서 재결서를 송달받은 2003년 3월 10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3년 6월 10일까지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각하 판결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 핵심적인 얘기는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는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바로 원처분이다. 원처분.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주의는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이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처분을 상대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게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해 가죠, 그죠? 이해 안 가지 않죠? 그 다음 5번 국세청장의 심사 결정에 따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세청장의 심사 결정에 따라 한 것도 그것도 한번 그거 앞에서 내가 한번 했었는데 감액 처분에 대해서 4번 5번 감액 처분, 감액 경정 처분 감액 경정 처분 이것에서 앞에서 감액된 경우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자, 그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국세청장의 심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감액 경정 처분을 한 경우에 취소 대상은 당초 부과 처분 중 경정 처분에요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이거 앞에서 여러 번 했죠, 그죠? 여러 번 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취소소송이 감액 경정 처분이 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뭐냐? 행정심판 재결에서 감액 경정 처분이 난 경우 행정심판이 더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먼저 A 동대문 세무서장이 있다. 세무서장 이게 Administrative Agency A야. 자, 누구한테 가백에 뭐라고? 양도소득세.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했다. 부과 처분.
이 금액은 얼마라고? 1억 원이다. 1억 원 정도 된다. 1억 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했다. 그러니까 갑은 어이구 1억 원이 양도소득세가 나오다니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심판원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다. 여기서 AAC 여기에다 1억 원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거지. 취소 심판. 응?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언제 했냐? 93년 9월 16일. 93년 9월 16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다. 취소 심판을 제기하니까 국세심판에서는 그걸 심리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했어요? 7,900만 원. 1억 원에서 7,900만 원으로 깎아주는 변경재개를 한 거지. 변경재개를 한 거지. 그죠? 감액경정. 이거 감액경정. 감액으로 바꿔지는 처분, 재개를 한 거지. 재개를 한 거지. 자, 그래서 갑은 언제 이걸 그렇게 하고 감액 경정 재결을 해서 갑은 언제 이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재결서를 감액 경정 재결 감액 경정 재결을 받아서 이 재결서가 갑에게 언제 송달됐냐? 94년 7월 7일. 94년 7월 7일에 송달됐어요. 그래서 7,90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송달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세심판원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기속력이 몇 기니까 세무서장도 다시 이거에 대한 재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로 7,900만 원으로 바꾸는 뭐를 했겠어? 경정처분을 했겠지. 경정처분을 했겠지. 여기서는 동대문 세무 이게 1이고 2는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1이고 다시 쓸게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1이고 그 다음에 경정처분이 2잖아요. 7,900만 원으로 바꿔주는 경정처분이. 이럴 때 7,900만 원에 대해서도 7,900만 원, 100만 원도 이것도 많아서 마음에 안 들어. 갑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이제 법원 C에 갑은 취소 이 7,900만 원도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법원에. 그럼 어떤 것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이 대상이 되느냐 그 문제예요. 이럴 때는 원처분이라 그랬지. 원처분. 1억 원처분이 뭐예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인 1억 원에 대한 원처분 이건 이잖아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 중에 당초 대사 처분 이것이 취소소송에 대해서 된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원처분 중에 뭐라고? 원처분 중에 경정처분에 의해서 원처분 중에 근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처분에서 뭐라고? 원처분에서 경정처분에 의해서 경정처분에 의해서 원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해서 경정처분은 뭐예요? 얼마를 깎아준 거예요? 1억 원에서 2,100만 원을 깎아준 거네. 이게 경정처분. 이건 취소된 거 아니에요? 취소됐잖아요. 2,100만 원 취소됐잖아요. 그래 7,900만 원이 된 거야. 경정처분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그게 7,900만 원이지. 같은 말이라도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그 말을 물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왜 그러냐면, 행정소송법 제19조에 행정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한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결을 할 수가 없어요. 고유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냐? 원처분을 가지고 따진다. 원처분. 그래서 그 법의 행정소송법 19조에 그러니까 원처분이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번이 원처분이잖아요. 원처분 중에서 경정처분에 의해서 취소된 거는 2,100만 원이 취소됐잖아요. 취소된 걸 빼고 나머지 부분은 7,900만 원이지. 7,900만 원. 원처분든 경정처분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데 제소기간은 바로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94년 7월 7일이에요. 따라서 94년 7월 7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내하고 이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 원처분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판례가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죠?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국가직에. 그러니까. 자, 벌써 거의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럼 다 했는데, 개별 법률에 의해서 있는 경우하고, 요거는, 내가 시간이 이제 벌써 시간이 됐는데, 요건 어차피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자, 감사원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이거는 원처분주의를 추구하겠지만 이때는 재감노특 재결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가 아니에요. 요건 잘 우리 생각해야 될 건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딱 정해져 있어. 뭐래? 회계관계 직원 돈 관리하는 직원이잖아요. 회계관계 직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 재정 손실을 냈다고 변상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원에서. 그러면 변상 판정을 내리면 이때 뭐예요? 그 변상 판정을 받은 그 공무원은 감사원 자체에 뭐를 해야 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요. 그럼 감사원은 감사원 자체 행정심판위원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재심의 판정이 나와.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이 나와. 그럼 그게 재결이에요.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이때는 원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재심의 판정 나온 걸 갖다가 가지고 뭐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죠, 그죠? 자, 두 번째. 지방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 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막바로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을 갖다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해야 되고 행정소송을 막바로 제기할 수 없어요. 그다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이 나와요. 재심 판정이 나오는데 이게 재결이에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원처분주의가 아니라 이건 재결주의니까 재심 판정에 대한 재결 부분. 그래서 재결에 대해서 그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야. 이것도 피고 적격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이렇게 행정청의는 위원회, 시장 이렇게 나오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회 중에 위원장만 이 사람만 또 특별히 나와 있어요. 이건 법으로 그렇게 정해서 그래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는 거예요. 자,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으나 특허심사관이 특허 거절을 결정한 경우 특허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허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대해서 막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특허심판원이라는 게 행정심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우리가 재결이라 부른다. 특허심판의 심결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때 특허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고등법원의 성격을 가진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야 된다. 자, 그래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해서도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처분지 있는 거 이미 했어요. 중요한 이 앞에서 했던 거예요. 토지 수용 시 협의 취득을 하고 협의 취득이라는 건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땅을 가지고 있어. 땅을 갖다가 보상 협의를 하는 게 협의 취득이에요. 보상 협의 취득하면 사법상 관계라 그걸로 돈 받고 끝나요. 그런데 보상금이 적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를 신청한다고. 근데 지방 토지위원회에서도 그 보상 금액이 또 재결이 나왔어. 수용 재결이 나왔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작아. 그래서 토지 수용원에 또 이의 재개를 신청했어. 그건 이의 재개에도 불만이 있어. 그럴 때 이때 그러면 취소 소송을 어떤 걸 제기해야 되느냐?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의 결정인 경우 둘로 나눠진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국립기관이에요. 국립기관. 국공립기관 교원하고 사립학교 교원을 같이 그 행정심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공립학교는 문제가 없어요. 국공립교원은 우리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립대학에 내가 숭남대학교에 근무하는데 징계를 교수인데 징계를 받았어요. 성희롱을 했다고. 그러면 이 경우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희롱했다고 파면을 받았는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올라갔더니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이 돼서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해임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원처분인 충남대학교의 파면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자, 왜냐면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틀려요.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가 행하는 게 공권력의 행사, 처분이 아니잖아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왜? 사립학교에서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에서 교수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건 처분이 아니잖아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에요. 그건.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요? 저희 행정심판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심사를 해보고 거기서 해임으로 나왔다면 그 해임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죠, 그죠? 427페이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심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 이유예요. 하다 보니까 다 했네요. 자, 참 노래가 나오네요. 자, 즐겁게 여러분 시간 조금 지나긴 했는데, 자, 그 기출 문제는 줌으로 다 해설을 해서 여러분 올려놓으니까 줌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다 해설을 보면 돼요. 기출 문제 여러분 풀어보면 기출 문제 재결 취소 소송은 얼마 안 되네. 한번 풀어볼게요. 계절 취소 소송 풀어볼까? 국필사행정법 428페이지. 재결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립학교 교원이나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사립학교 교원은 원처분주의가 아니에요. 자, 국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 취소 소송도 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 맞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그렇죠. 이것도 맞죠. 그죠? 이건 문제가 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번도 답이 될 수 있고 2번도 답이 될 수 있고 있는데 답은 2번으로 했는데 답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입장을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 추상적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다. 처분이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 하나 예외적으로 두밀분교 조례라든가 그 보건복지부 고시에 관해서는 향정신병 치료제의 그 고시에 관해서는 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안 되죠, 그죠? 맞는 내용이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전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맞죠, 그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전부에 관해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바뀌어 보아야 할 것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이걸 갖다가 안 되죠, 그죠? 부작위 이걸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그러죠. 예방적 금지 소송 우리가 인정 안 돼요. 의무이행 소송하고 안 돼요. 두 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아까 뭐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에 각하한 재결은 뭐예요? 계절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서 재결에 대해서 뭐라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까 여기 써 있었던 거예요. 여기 써 있었던 거. 각하 재결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그걸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원처분주의에서 취소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틀린 거죠. 답은 4번이죠.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여러분이 내 강의 들으시고 또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놓으면 아마 시험에 합격하는데 득점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원고 적격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